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기업이 있으면 가장 하이라키 상에 위에 있는 것이 미션, 사명이 되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의 미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비전 아래에는 조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purpose 또는 object가 있는데 그 목적 아래에는 goal, 목표가 있죠.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목적이 좀 추상적이라고 하면 goal, 목표는 구체적이고 되게 나중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즉 목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수치화하는 게 일반적이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스트래티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기업 또는 서비스 조직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데요. 2018년도 초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넷플릭스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이고 16조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 1년 전에 다시 말하면 2017년도에 110억 달러 11조 7천억 원이니까 1년에 그 매출액의 증가를 보면 5조 정도씩 증가하는 걸 보면 지금은 아마 3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CEO는 리드 헤이스티징이라는 사람입니다. 설립 연도는 1998년도 4월이었고요. 지금 아마 회원 수가 거의 2억 명 정도에 도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피크타임의 미국 인터넷 트래픽을 보면 약 50% 이상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TV나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게임 콘솔, 셋톱 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800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대해서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997년도 온라인으로 DVD를 주문하던 시대에서 2단계는 2007년부터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스트리밍을 하였고, 2010년 3단계에 오면 N스크린 기반 스트리밍을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티징이라는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 석사이고 넷플릭스의 창업자입니다. 2010년도 처음 포천의 기업인 1위에 선정되었고, MS사회 이사회에서 2012년 10월에 사임하게 됩니다. 블록버스터의 연체료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넷플릭스를 탄생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창업으로 연결된 예가 되겠습니다. 헬스클럽처럼 월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만큼 비디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 리드 헤이스팅즈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회원제 우편 배달 DVD 대여 서비스가 일정에게 월회비로 연체료는 내지 않는 걸로, 동시에 3개 DVD 무제한 대여, 이런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긍정적인 사업의 모습을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을 아우르는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뭐 유튜브도 똑같고요. 훌루, 뭐 애플, 뭐 아마존 다 양질의 컨텐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긍정점이고, 안정적인 수익, 오프라인 고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컨텐츠 미디어 기업들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 뭐 디즈니 등, 또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경쟁이 심화되면서 API 공개를 통한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포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의 결정체는 하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멜과 프라할러드는 전략의 결정체는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내일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서비스 조직의 산업 환경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특허가 곤란하고 노동집약적이고 모방용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대응하려고 하면 폴리네시아의 클럽 메드와 같은 입지 등 특장점을 선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클럽 메드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해변가의 휴양지인데 이런 입지의 선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서비스 기업의 두 번째 특징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회가 적다.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이나 시장 지역 제한이라든가 소규모 점포 형성으로 인해서 이제 규모 경제에 대한 기회가 적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조직의 세 번째 특성은 수요의 불규칙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발생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과학적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철저한 수요 관리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조직의 네 번째 특징은 제품 대체입니다. 제품 혁신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경우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잠재적 제품 혁신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충성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 충성도를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 서비스 조직의 산업 특성 마지막은 티칠 장벽입니다. 가족 고용 목적이라든가 직무 만족감을 주는 취미나 낭만적 유혹 등으로 티칠의 어려움이 있는 게 특징인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서비스의 전략적인 혁신을 해야만 한다. 서비스 산업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비스 조직 또는 서비스 기업의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방이 쉽고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또는 클럽 매대 해변 대규모 리조트 선점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진입 장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규모 경제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말은 소규모 점포도 가능하고 대규모 생산 보관이 안 된다는 특징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규모화를 추구한다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이동 대응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세 번째 환경 특성은 높은 수요 변동입니다.
높은 수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어렵고 보관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대응이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차별화한다거나 예약 제도를 활용하는 걸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 혁신으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의료기기나 ATM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 영역의 고객 접촉 서비스로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고수익성의 고객 접촉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다섯 번째는 고객 충성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이 많은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징 때문에 단골 고객한테는 우대를 해준다거나 적립금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서 충성도를 제고하는 게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 접촉 서비스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품질의 영향이 이제 접촉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해서 이직률을 낮췄죠. 이직률을 낮춰지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고 수익성도 제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클럽 메드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해변가의 휴양지로 알려진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입지를 선점했다고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강력한 특장점 선점으로 이어져서 다른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 메드의 어떤 그런 높은 진입장벽을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클럽 메드는 어떤 상당히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의 수준에 대한 걸 통해서 분류해 보면 다 아는 바와 같이 기업 전략,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가 있죠.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서비스 기업으로서 어느 사업 분야에 참여할 건가 하는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사업 전략은 특정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에서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서비스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할까? 즉 기능별 전략입니다. 펑셔널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R&D 전략, 생산 전략, 마케팅 전략, 인사 전략, 재무 전략 등 기능별 세부 과제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기능 부서별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차이를 보면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그러면 기업 전략에서는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거죠. 기업의 활동 범위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진입하고 어떤 사업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즉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게 기업 전략이라고 하면,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사업 전략에서는 경쟁 우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그 경쟁 우위를 유지해 갈 것인가. 그래서 경쟁 우위를 결국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 전략이고,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 전략인데, 기업 전략이나 사업 전략 모두가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기업 전략은 기업 전체적인 수준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목적과 목표의 설정, 사업의 선택 및 이를 위한 자원의 획득과 배분에 관한 전략이 바로 기업 전략이고, 그래서 기업 전략의 주요 관심사는 어느 사업 분야에 진출할 것인가입니다. 사업 전략 비즈니스 레벨 수준에서의 전략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업 영역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 우위의 성취 방안에 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사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사업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 되겠습니다.